안녕하세요. UA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네, 그것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치권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여자 학교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 중간고사 직전에 희망하는 내용이 어디냐, 희망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전공이 어딘지 확인했던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30명 정도 정원인데 120명이 의대를 지원하겠다고 희망을 한 거예요. 예, 대단하죠. 예, 그 정도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희망치나 목표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게 중간고사 전이었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그럼 과연 이런 희망이나 이런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보시면 저희가 그레이드를 보통 구분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최상위,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이렇게 5가지로 구분 설명을 하는데, 보통 최상위권은 1등급 때 들어있는 경우죠. 보통 4%대 고2대 학생들이고, 성적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영역을 보게 되면 1, 2, 1, 2, 1, 요 정도. 보통 보면은 1.2에서 1.5등급 대 정도가 아마 나올 거고요. 한 반에 25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반에서 1등 정도 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50명 기준, 10개의 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반 중에서 250명 중에서 10등 정도, 첫 번째 반에 앞순위에 들어있는 학생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위권 같은 경우는 보통 1등급에서 2등급 때까지 100분위로 했을 때 보통 11% 연령에 들어간 학생들인데, 성적을 받아보면은 한 3등급 하나 정도, 많으면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수준. 2등급 때 정도 학생이기 때문에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반성적으로 치면 보통 2등 정도고요. 조금 성적이 좀 좋은 반 같은 경우 3등 정도까지가 아마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전교등수로 치게 되면은 한 25등 내외, 그러니까 2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5등 내외니까 반을 10개로 나누면 첫 번째 반의 끝까지, 거기까지가 아마 상위권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 이 영역은 제가 나누는 건데,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보통 3, 4등급, 4등급 정도까지가 40%니까 중위권 정도까지 잡히게 될 건데, 그 영역 끝까지 가게 되면 중하위권이 되고요.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3등급 대 정도까지, 3등급이면 보통 23%니까 25%대 정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대략적으로 중상위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으로 쳐서 설명을 하면은 25명 정원에서 한 8등 내외, 7, 8등 내외, 그 다음에 250명 정도 있는 클래스, 전체 인원이라면 한 세 번째 반, 75등 정도까지가 아마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4등급 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40%대까지 끊어지는 고용까지를 보통 중하위권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반성적으로 하면은 반에서 한 11등, 12등 정도, 그 다음에 전교로 치게 되면은 100등권 내외 정도, 그러니까 반으로 치면 네 번째 반까지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40%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가 5등급대가 되겠고, 반 숫자로 치게 되면은 5번째 반부터 보통 우리가 하위권 5등급대 정도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각자 이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이나 중상위권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짤 수 있나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최상위권은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올 때 계속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선행이나 그런 내용이 충분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관련된 대비도 학교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의 답안을 다 정리했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열심히 진행을 해주면 그 수행에 대한 내용이 물론 내신 성적에도 플러스가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 세특 관련된 내용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관련된 내용을 최상위 라인으로 정하셨을 때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상위권도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잖아요. 2등급 때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최상위권에 비해서는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그 중간고사 기간에, 준비 기간에 세부 내용 암기가 좀 덜 됐다든지 약간 미세한 편차가 조금 있었던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보통 경우는 겨울방학 때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굉장히 심화된 공부를 많이 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를 보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최상위권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험 기간에 관련된 대비를 좀 더 강화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부터 좀 더 집중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통 중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중학교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A 정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시험 봤더니 성적대에 이제 3등급, 4등급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대가 조금 밀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가 원래 겪어보지 못했던 성적을 받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생들이 학원이나 이런 식으로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정확하게 내가 공부한 내용이 맞는지, 그래서 준비한 이 과정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평가를 통해서 성적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그리고 나서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를 보게 되면 보통 중상위권 나오는 친구들이 앞에 있던 최상위나 상위권에 비해서 선행이 충분히 안 돼 있는 경우, 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신 관련되어 있는 대비를 할 때 평가를 조금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드릴링이 덜 됐을 경우에 성적이 조금 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이후에 성적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얼마든지 상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중하위권 같은 경우도 멘탈이 좀 더 많이 깨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중상위권에 비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학습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보통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일정 정도 진행을 했을 텐데, 그 내용에서 선행이 얼마 정도 미흡했는지에 대한 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진행을 했던 방식이 뭐 학원에서 했었거나 아니면 혼자서 자기주도로 했었거나 대비의 방식이 의도했던 것과 좀 다르게 부적절하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기초 준비가 좀 미흡한 상황에서 공부량이나 평가 체계가 좀 떨어지면, 조금 약하게 나타나면은 성적이 중하위권 데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주 단위로 확인을 해보면 더 정확하게 학생들이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는 기간에는 하루에 한 5시간 내외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적절한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로 잡게 되면 25시간 정도가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 토일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하는 경우는 뭐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할 수 있지만, 대략 제가 확인해 보면 한 16시간 정도에서 20시간 내외 정도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시간이거든요. 그걸 다 더해보면 한 40시간 정도 내외인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시간에 대한 내용을 배분을 효율적으로 했는지, 또 공부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내 수준에 맞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 또 집중도는 좋은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소,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미디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가끔 뭐 친구 관계가 너무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방해 요소가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학원 같은 경우에도 수업을 들었다라 그러면 내신 대비 강의가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들은 건지, 학원 쪽에 관리가 잘 된 건지,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런 내용의 방식이나 적응성이 내가 맞는 건지, 혹은 우리 반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지, 안 그러면 요 성적이 바로 또
뒤에 있는 기말고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으면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좀 타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본다.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5등급대가 이제 그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 제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멘탈이 바로 깨진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거의 포기를 해버리고 기말에 대한 내용도 이미 다 손 놔버리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난 이미 이 관련되어 있는 내신 관련된 걸로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 난 정시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정시를 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 관련된 학습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재구성을 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고 어디가 준비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학습 의지를 다지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일단 모두 다 버려버리겠다, 포기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계획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오겠죠. 또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성적이 좋은 친구들, 뭐 반에서 뭐 1, 2등 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내가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 친구들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냥 성적 좋은 친구 다니는 학원 다니고 그 친구 하는 방법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학생하고 여러분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사전에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상황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친구의 예시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평가한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나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관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학습 방법을 반드시 재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후에 성적을 좀 복구를 하면서 어떤 다른 방안이나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예, 꼭 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 성적이 안 좋은 경우 다 미리 포기해버리고 수행평가부터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실하게. 이제 그렇게 되면 수행평가 자체도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성적도 안 좋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세특이 요소에 반영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버려지게 되면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갔을 때 내가 성적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내가 좀 성적이 조금 덜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거꾸로 수행을 오히려 더 잘 준비를 하면서 역전의 기회를 갖는 그런 습습 후후, 예,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다음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노려야겠다, 기말을 대비해야겠다, 예,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게 훨씬 학습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미 고등학교 들어왔잖아요. 예, 이미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쟁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을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죽었어. 그런 좀 의지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거잖아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을 하셔서 충분히 어떠한 방향으로든 내가 원하는 어떤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내용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수행부터 천천히 습습 후후 그런 심호흡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도전해 준다면 처음에 조금 성적이 안 좋게 나왔더라도 이후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학년 1학기 끝난 이후에 1학기 그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